북한이 신형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해상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외형과 크기만 그럴싸할 뿐 아직 정상 운영은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 잠수함 함장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처음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발표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전술핵 공격 잠수함 참 말이 어렵죠.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핵 잠수함인 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고 네. 이거는 북한이 작년부터 얘기한 것이 전략 핵무기, 그러니까 핵무기가 큰 거, 네. 미국 같이 막 그 대량 용량이 큰 거는 대도시를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쓰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형으로 만들어서 쓰겠다. 예. 그게 전술핵 무기예요. 그 전술핵, 그 소형으로 만들어진 탄두를 SLBM이 실어서 네. 그거를 잠수함에 탑재하겠다. 이게 지금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지금 발표한 건데 네.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수함을 분류할 때 쓰는 디젤 잠수함에 SLBM을 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 예. 핵 추진 잠수함, 핵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 핵 추진 아니다. 잠수함 아니고.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정권 수립 75주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빨리 보여준 겁니까? 어떤 그렇죠. 겁니까? 이제 2019년에 네. 김정은이가 수하들을 데리고 그 시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2019년 7월 23일 날 그 새로운 전략 잠수함을 순찰한다 이랬는데 그 잠수함 선체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무슨 신형 잠수함이 저렇게 찌그러져 있을까 그랬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 이건 다 30년 이상 된 노후진 잠수함이에요. 네. 이거를 개조해서 거기다가 SLBM 실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내가 4년 전에 지시한 대로 만들었구나. 그거예요. 이거를 이제 75주년 기념을 선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뭐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제 잠수함이 이제 크기별로 좀 바뀌잖아요. 뭐 연어급, 상어급, 로미오급. 근데 이번 거는 로미오급보다 좀 커진 겁니까 그러면? 로미오급의 이제 잠수함 만들 때 섹션으로 나눴어요. 한 네. 10m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 용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이 섹션을 추가해서 그 섹션은 거기다 이제 수직 발사관을 10개 정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무기를 탑재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잠수함 모습을 보면서 4년 전에는 찌그러진 잠수함을 새롭게 좀 개조를 했는데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도 깨끗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수직 발사관을 실는 부분이 커졌죠. 네. 과거에는 그 파리사 영웅하면은 한 발만 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았는데 지금 커졌잖아요. 네. 저기엔 10발을 실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이제 되면은 기존의 설계가 로미오급 잠수함이 전폭 길이하고 네. 폭하고 이거 장폭비라고 해요. 이거를 현대 잠수함 통상 9대 1 정도가 수중에서 가장 민첩하게 날쌔게 이렇게 기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폭은 변화가 없고 길이만 늘어난 거잖아요. 아하. 그럼 불안하죠 일단. 균형이 잘 안 잡히고 네. 거기다가 수직 발사관 실는 부분은 커졌잖아요 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하다. 그리고 이제 말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상항해 할 때는 어떤 가분 수형 그래도 이렇게 파도가 좀 치면 기울을 수 있어요. 그다음 물속에 들어가면은 고속을 내면 뒤로 제껴지면서 소음이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잠수함은 소음이 많이 나면 솔직히 성능이 떨어진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위치가 다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보면 이제 저 화면 앞에 보면 앞부분 같은 데도 이제 국기 같은 걸로 가려놓고 했잖아요. 가려놓은 데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좀 가려놓는 겁니까? 저 국기 같은 거는 저거는 그냥 저 상징적으로 앞부분, 네. 표시한 거고요. 네. 가려놓을 거는 특별히 없어요. 이제 저기 이제 가려놨다 하면은 저 위에를 정확하게 이제 촬영을 하면 발사관이 어디에 정확하게 몇 개 배치됐는가 이런 거는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은 없어요. 그러나 예. 저 정도는 이제 세레모니를 위해서 멋있게 저 국기도 달아놓고 번호도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이게 이제 저 위에서 달려 있는 국기 말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앞부분에 이제 국기 모양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네. 그 부분에 이제 뭐 가리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가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저건 네. 그냥 멋있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놓은 것이죠. 네. 예. 보면 이제 SLBM도 어느 정도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을 넣을 수 있는지는 이 관의 크기 이 정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의 길이, 네. 그다음에 폭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연료가 얼마만큼 들어갈까. 크면 클수록 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원거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하. 현재 북한에서 개발한 것이 북극성 1호, 북극성 3호, 그다음에 미니 SLBM 이런 거 한 6번 정도 발사 시험을 했어요. 근데 북극성 1호나 3호 정도는 한 8m에서 10m 정도 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 놓은 저 발사관, 수직 발사관 거기 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발사관 여러 개 붙이다 보니까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크기나 모양 부분이 조금은 변형된 모습인 거죠. 세계에서 제가 아는 한 네. 통상적으로 수직 발사관 하면은 미국이나 뭐 러시아 이런 것들 똑같은 크기의 발사관이 쭉 있어요. 뭐 12발에서 한 24발 정도까지. 네. 그런데 지금 보면 10발을 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그 유성 사진을 판독하지는 않았어요. 유성 사진 전문가들을 의하면은 4개는 크고 네. 직경이 6개는 작다 그래요. 예, 저기 보니까 뒤에 있는 4개가 네네. 크고 앞에 6개는 좀 근데 저렇게 이제 한 잠수함에 저기 직경이 다른 수직 그 SLBM을 실은 건 저는 처음 봅니다. 아.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16년에 북극성 1호를 쏘고 네. 2022년까지 북극성 3호, 그다음에 미니 SLBM 쐈어요. 그래서 미니 SLBM 한 6발 정도를 싣고 저기 큰 직경에는 북극성 1호나 3호 이 정도를 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보면 이제 뭐 이런 SLBM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잠수함에는 어떤 무기가 더 어뢰, 들어갔을지. 기뢰, 미사일 이래요. 근데 통상적으로 디젤 잠수하면은 어뢰하고 기뢰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잠수하면 거기에 잠수함에서 수상함을 공격할 수 있는 잠대함 미사일이 들어가요. 아하. 그런데 이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는 저런 디젤 잠수함 수직 발사관을 실으려면 배를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00톤이 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3,000톤급 얘기하는 거고 예. 우리 잠수함도 안창호급 3,000톤에 6발이 들어가요. 6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별로 드물어요. 우리 잠수함이 도산안창호 유일하게 6발 했는데 네. 지금 10발 하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를 따라서 하는 거죠. 아하. 디젤 잠수함에서 수직 발사관을 10개 가진 최초의 잠수함. 그러나 저런 수직 발사관은 SLBM을 발사하기 위한 건데 저런 거는 사실상 SLBM은 핵 추진 잠수함에 실어야 제격이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무겁고 그다음 크고 그러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면은 민첩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니어커에 뭐 쌀 5가만 실을 정도인데 한 10가만 실은 정도 굉장히 힘 벅차죠. 그래서 좀 어울리지는 않으나 북한이 우리 미국하고 우리를 위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SLBM을 개발해 왔어요. 2016년부터 네. 나름대로 발사 성공을 했다 하는데 이거를 지금 안 알아줘요. 왜냐 잠수함이 없었거든. 그냥 한 발 시험 발사용으로 파리사 용암 그것만 만들어 있었는데 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잠수함에서 SLBM 쓰려면 궁극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야 되는데 네. 북한이 2010년부터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 그때 당시에 NKN에서 나온 첩보에 하면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동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첩보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노력했고 2021년도에 김정은이 1월 달에는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설계 검토가 끝났고 최종 네. 심사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계획이 굉장히 차질이 많이 비춰져요. 딜레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가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만들었던 이 SLBM을 위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잠수함을 해서 만들어서 일단 실차.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이었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실현됐고 그거를 뭐 75주년에 선물을 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SLBM 만든 게 공갈무기가 아니라 우리 진짜 실었어. 이제 뭐 이렇게 바다에서 잠수함을 쏠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잠수함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개조할 가능성은 있겠네요. 선언을 했어요. 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덧붙인 것이 경제적이다 그랬잖아요. 경제적. 사실 잠수함 만든다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로미오급을 저런 형으로 개조해서 쓰자.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사실 새로운 잠수함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노딘 잠수함에 또 다른 섹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체의 강도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용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데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SLBM을 개발해서 시험 발사까지 다 했는데 어느 잠수함에 실어서 위력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어려운 거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두 가지의 핵심이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 잠수함의 원자로 우라늄으로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란 말이죠. 그 네. 두 가지인데 북한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잠수함 만드는 실력은 있어요. 아하. 얼마만큼 좋은 잠수함을 만드냐 이거는 이제 경제도 노돼 있고 그런 차후의 부차적인 문제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네. 원자로는 지금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원자로는 사실상 이 원리는 우리 지상에 있는 원자로 발전과 똑같아요. 네. 원리는. 그런데 그거를 조그마하게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고 모든 장비에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지금 계속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서 SLBM 실어서 정말로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좀 조잡하지만 그래도 SLBM 실어가지고 우리는 진짜 이 정도면은 해상에서 뭐 핵무력이 완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과시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을 만나잖아요. 무기 거래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 기술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당연히 안 하겠어요. 사실 굉장히 이거 보여주는 것도 네. 적절한 시기에 보여주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SLBM 만들어 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을 가려고 하는데 네.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징검다리 이렇게 전력을 하는데 보다시피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북중로 단결하는 게 뭐냐. 네. 우리도 기술 좀 줘라. 그렇게 해서 아마 원자로 분야를 굉장히 요청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보니까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 북한 해커들이 이 여러 가지 기술 탈취, 특히 이제 군사 기술 탈취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있죠. 쉽게 말하면 스파이 노릇은 전 평시를 막는 로 항상 있어요. 네. 항상 있고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또 기술을 빼내오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인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요즘에는 사이버전이라고 하죠. 예.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사이버전 능력이 대단해요. 네. 사실 5위권이에요. 5위권.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이 알아주는 해커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해커들을 이용해서 뭐 지원한다면서 그들의 전략이나 그 기술 이런 것들 다 아마 해킹하리라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개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덩치는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서 또 그 안에 발사대에도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발사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럼 물속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진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진수식이면 적전 바로 배치해가지고 위협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로 아니에요. 새로운 잠수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큰 부분을 다시 개조해서 한다든지 이런 때는 반드시 모든 시험을 다시 해야 돼요. 아하. 어떤 시험이냐? 처음 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느냐? 올라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소음이 뭐 경운기 같이 나면 안 되잖아요. 네. 소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기동은 잘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뭐 수밀. 그냥 잘못하면 물이 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수밀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 다 되면은 기동도 잘 되고 수밀도 잘 되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어뢰나 기뢰나 그다음에 SLBM 이런 거 다 발사 시험을 해야 돼요. 아하. 시험을 잠수함. 지금 SLBM을 824 영웅함에서는 쏴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네. 저 잠수함에서는 한 번도 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합격을 하면은 정상 작전해 하면 위협이 된다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위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도 이 북한이 이런 걸 자꾸 노리는 거는 네. SLBM을 우리가 이렇게 개발했다. 이거는 과거에 맨 초창기에 SLBM 개발할 때 미국이나 러시아도 소련도 수상항해에서 쐈어요. 물 안 들어가고. 네. 그게 이제 초창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에는 못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수상항해 할 때도 쏠 수 있다. 배 싣고 나가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야음을 틈타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면은 우리한테는 그 잠수함이 완전하게 이제 시험을 끝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지라도 네. 우리한테 위협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게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기까지 한다면 미국 역시도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우리는 계속 미사일을 업투데이트, 그냥 진화시키고 있다. 네.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제재하고 해도 우리는 마이웨이, 우리는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지상에서 쏘게 되면 뭐 그 위에서 인공위성 같은 데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는데 만약 바다에서 쏘게 된다고 하면 대응책, 대비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답답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핵무기 운반책 세 가지 있다 했잖아요. 네. ICBM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이제 SLBM. SLBM 맨 늦게 나왔어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항공기나 항공모함 이런 데서 폭격하는 것이거든요. 네. 북한에 우리 전쟁하면은 700~800개의 표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폭격하는데 두렵잖아요.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이 포악이 되니까. 그래서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두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막느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예. 그거는 미국하고 러시아는 다 인공위성을 포착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출항하면은 처음부터 따라다녀요. 아. 지키고 있다가. 그래서 계속 추적하고 들키면 또 도망가고. 그러다가 냉전 시에 서로 부딪힌 적도 있어요. 네. 얘기를 못해요. 서로 범법자니까 서로 감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추적 감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상대보다 뭐 1.5 내지 2배 속력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어허. 들키면은 도망가고 다시 추적하고. 그렇다 보면은 그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만 가능해요.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이 없잖아요. 네. 북한은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디젤 잠수함에 SLBM 싣고 나가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추적 감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못해요. 우리 핵 추진 잠수함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하고 연합작전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 빨리 만들어서 미국이나 러시아가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핵무기 싣고 나갔는데 뭐 하는 거야? 국민들이 불안하다 하면은 해군들이 할 말이 없죠.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약적으로 빨리 개발할 수 있지만 해군의 군사력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었어요. 해군력 건설은 장기간 소요돼요. 네. 통상 배 한 척을 만들면 10년 이상 걸려요. 어떤 거는 뭐 영국도 그 앞서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 기술도 출중한데 항공모함 만드는데 19년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잠수함을 만들려면 통상 10년에서 12년. 그러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만들 수 있죠. 돈을 많이 주고 인력도 배치하니까. 그래서 해군 전력은 굉장히 장기간 보고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잠수함은 세계 가장 많은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76척. 수적으로 제일 많아요. 핵 추진 잠수함 없지만 그렇지만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 아니더라도 핵탄두를 실은 SLBM을 싣고 다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능으로 압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항구에서 출항하면서부터 추적 감시해서 핵무기를 발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런 전력을 빨리 우리가 구축하고 그런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잠수함 함장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